오늘의 주제가 물고기계에도 흙수저가 있다. 그 횟집에 스키다시로 나오는 곁들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뭐 어떤 것들이 스키다시로 나오죠? 멍게나 해삼, 또 새우, 뭐 고동류. 해삼, 멍게, 뭐 개불 뭐 이런 것들이 메인 디쉬가 나오기 전에 안주거리로 나옵니다. 많이들 좋아들 하시죠. 근데 언젠가 제가 이제 횟집에 갔는데 옆 테이블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 먹어야 되니까 스키다시 많이 먹지 마. 비싼 거 먹어야지. 저는 이 소리를 듣고 순간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물고기 아빠니까요. 정말 그럴까요? 확인을 위해 횟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수족관에 싱싱한 해산물들이 가득한데요. 멍게도 눈에 띕니다. 식당 내부에는 회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했는데요. 식탁 위 멍게가 보입니다. 직접 주문한 걸까요? 이거 회 시키니까 나오더라고요.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화로회. 멍게와 해삼은 사이드로 밀려나 있습니다. 손님들이 뭐 여러 가지 종류의 해산물을 선호해가지고 저희 세트 메뉴에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멍게, 전복, 그다음에 뭐 가리비, 그다음에 해삼 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화로회에 밀려 멍게와 해삼은 곁들이 음식이 되어버린 거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수저 계급론에 빗대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회로 나오는 물고기들은 보통 금수저에 해당하는 주류죠. 곁들이로 나오는 멍게, 해삼, 뭐 개불 이런 것들은 흙수저에 해당하는 비주류에 취급을 합니다. 사실 해삼, 멍게, 개불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거죠. 실제로 영양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값이 싼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식에 있어서 물고기에 해당하는 횟감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귀한 거고 이런 것들은 별로 우리가 취급하지 않는 거라고 낮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인간 중심으로 생각한 거잖아요. 호불호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 해삼, 멍게, 개불도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생명체죠. 우리가 조금만 더 공부하면 이들의 가치에 대해서 잘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해삼에 대해 알아볼까요? 산에서 나면 산삼이요, 바다에 나면 해삼이라. 바다의 인삼이란 뜻을 가진 해삼은 예부터 불로장수의 상징으로 불려왔습니다. 몸을 두 개로 나뉘어도 죽지 않고 재생하는 강한 생명력 때문입니다. 중국에선 황제도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었던 식자재였는데요. 해삼 요리로 차려지는 여회를 부르는 명칭이 있을 정도로 특별하게 생각해왔죠. 해삼은 바다 수온이 올라가는 한여름에는 자취를 감추는데요.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과 반대로 여름잠을 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해삼을 홍해삼과 흑해삼 그리고 청해삼으로 구별하고 있는데요. 다른 종류냐고요? 아닙니다. 모두 돌기 해삼입니다. 다만 먹이의 종류와 서식처에 따라 표면의 색이 달라진 거랍니다. 자, 다음은 멍게를 알아볼까요? 멍게의 별명은 바다의 파인애플인데요. 울퉁불퉁한 돌기가 붙어있는 멍게의 모양이 파인애플과 닮아섭니다. 외형만 보자면 멍게는 하등 동물로 보이는데요. 생물학적 분류체계에 따르면 멍게는 인간과 별반 다르지 않은 고등 동물에 속합니다. 척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척삭이란 동물의 몸을 지지하는 긴 끈 같은 것인데요. 이 척삭이 발전하게 되면 사람의 척추가 되는 겁니다. 멍게는 척삭이 척추로 발전하지 못하고 성체가 된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멍게는 과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초기 진화 과정을 멍게를 통해 규명할 수 있으리라 보았기 때문입니다.